안녕하십니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실종 아동의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아이를 찾아 나서면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점점 간절하게 드는 생각은 바로 우리 아이의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데요.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실종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작은 기억이라도 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자, 5월 보내면서 저희가 주변에서 참 가족과 관련된 이벤트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 이 5월 한 달을 저희가 보내왔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예, 바로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데요. 교수님, 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79년도에 그 에단 파츠가 이제 원래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네. 그날따라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에단 파츠 혼자 학교 가는 길에 아이가 유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찾고자 그 우유팩에도 사진 넣고 네.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83년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에단 파츠를 기념해서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33년이 지난 2012년도에 네. 그 이 용의자가 친지들에게 내가 실은 33년 전에 아이를 유괴 살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경찰에 제보를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51살의 그 페르도 헤르난데즈 네네. 이 용의자가 실제로 그 에단 파츠를 납치해가지고 인근 가게로 그러니까 음료수를 주겠다고 아이를 그 유인해서 네. 그 인근 가게 지하실에서 목졸라 살해한 사건인데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말 큰 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과 2004년에 연달아서 아동 유괴 살해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네네. 그거를 계기로 2005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험이 지원해가는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 실종 아동 전문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가족들, 실종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부터 저희 기관에서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기념해서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올해는 네. 좀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해서 네네. 부모님과 아이의 이야기를 영상 동화로 제작을 해서 좀 상영을 했고요. 네네. 또 알게 모르게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종아동 찾기나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런 활동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린 리본 멤버스라고 해서 그런 기업이나 단체를 좀 칭찬해드리는 네네.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네. 이제는 사실 관심을 넘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제보를 좀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심을 넘어서 행동을 좀 실천하자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 이라는 공동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활동들은 정말 더 자주 알려드리고 좀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행사에는 굉장히 많은 실종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끼리 그런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 실종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그런 내용 들으시고, 또 아낌없는 응원과 또 제보 해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혹은 이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항상 저희 실종 아동과 관련된 정보 자세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신 후에 비슷한 아이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작은 거라도 이제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또 아이를 찾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2010년 12월 당시 만 10살로 현재 17살입니다.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실종됐으며 오른쪽 손목에 흐릿한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김미령, 2010년 9월 당시 만 8살로 현재 18살입니다. 충남 서산시 강당리에서 실종,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 2006년 10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14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박동은, 2006년 5월 당시 만 11살로 현재 22살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실종됐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실종 아동과 관련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전단지 속 아이들과 비슷한 그런 인상착의의 사람이 기억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작은 기억이라도 나신 게 있다면 저에게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눌 아동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만호 군입니다. 1977년 당시 나이 5살이었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됐습니다.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이고요. 특히 귀 모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쪽박귀라고 하죠. 이 귀 모양이 좀 특색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아동 김만호 군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은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아버지 김상원 씨 그리고 어머니 조희성 씨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 오늘 방송 처음 나오신 거라고 네. 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아버님 건강이 지금 좀 안 좋으시다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네. 한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 쪽에 수술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서 이제 그건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어요. 네. 아들 만호 군이 실종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생활 면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다고요? 네, 많았죠. 같이 이렇게 키운 아들이 하루아침에 나가니까 네. 아버지가 아주 모든 저기를 다 술로 생활을 하시고 집이 생활이 안 됐죠. 네. 아버님은 특히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네. 또 생계도 책임지셔야 하는 그런 네네. 일이 있었고 밖에 나와서 일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일 안 네. 하시고 술로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살다 보면 네. 아버님이 술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마늘 낳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 양반은 그냥 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 술로 해가지고 병도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모든 병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왜 안 겪으셨겠습니까? 저희가 뭐 감히 이렇게 공감한다는 표현도 하기 힘들 정도로 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아버님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힘든 질문이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모든 것이 다 마음적으로 힘이 들으니까 세상이 다 귀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루도 잊어버리질 않고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궁금한 게요. 원래 이제 자녀를 잃어버리면 참 어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어머님 그 어려움을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뭐 자식들이 또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또 보고 엄마가 애 잊어버렸다고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집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 이제 찾아다니면서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애들도 챙기고 했죠. 지금 만옥은 외에도 그러면 슬아의 자녀분이 어떻게? 그때 만호 그렇죠. 나갈 네. 때는 위에 누나 1학년짜리 누나가 있었고 밑으로는 한 살 차이 여동생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누나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네. 한 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기억이 이제 중간에 오빠 또 동생이 있다는 기억을 아이들이 하고 있나요? 그 누나는 네. 알고요. 네. 동생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동생은 더 어릴 때 일이니까요. 예. 네. 또 누나는 같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네. 그런 기억을 갖고 그렇죠. 좀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이렇게 집안의 한 가족 구성원이 이제 사라졌을 때 그 형제자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일까요? 대체적으로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또 2차적으로 본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뭐 그런 부적응이나 가출 같은 일탈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좀 상담기관이나 또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생각도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인 여유가 별로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두 분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 만옥은 찾는 그런 작업도 계속 하면서 두 아이를 또 잘 키워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시선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만옥은의 어린 시절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이가 네 명이 있네요. 네네. 네. 그게 만호고요. 네네. 그게 이제 가운데가 여동생이고 그 위에가 누나가 이제 3살 위에 누나고 네. 그 옆에 남자아이가 이제 놀러 같이 나갔다가 네. 이제 걔만 들어오고 우리 만호가 이제 안 들어갔어요. 실종 당시에 함께 있었던 친구? 예, 네, 친구군요. 친구. 네. 한 살 더 먹었어요, 친구. 네네. 그래요. 다른 사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이 사진은 네. 누나가 1학년 들어갔을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멜빵 바지 입은 아이가 네, 네. 이제 만호 군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무슨 잔칫날이었나 봐요. 아버님 아버지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만호 군 정말 아기 때 모습 같은데요. 아버님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닮았어요, 우리 만호가. 그래요. 이 아버님 모습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남았네요. 예. 네. 사친 동생하고 네. 이제 누나 옆에는 이제 누나하고 뒤에 맨 뒤에 예. 그게 만호고 그 옆에가 이제 여동생이. 뒤에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이 밝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가 바로 김만호 군입니다. 예, 사진이 좀 오래돼서 바르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밝은 표정, 만호 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기억해 두시고 예,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만호 군이 실종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또 단 한순간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사진까지 지니고 다니시면서 우리 만호 군을 잊은 적이 없으신데요. 저희가 김만호 군의 실종 상황 살펴보면서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군이 실종되던 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만호가 사라지던 날, 그날은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이맘때였습니다. 만호가 사라진 건 볕이 한창 좋았던 5월 28일. 한창 뛰어놀기 좋아했던 5살 아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터에서 놀기 좋아했던 만호는 그날도 친구들과 한참을 놀았습니다. 엄마는 재밌게 뛰어놀고 올 만호를 생각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 만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놀이터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호와 함께 놀던 친구들 집에 찾아가니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호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만호 군의 실종 당시 상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두 분 너무나 정신도 없고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만호 군이 이제 없어졌다는 소식을 언제쯤 접하게 되셨나요? 밤에 들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일 갔다 일하고 오시고 오셔가지고 두 분께서 그럼 같이 또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또 나가서 아이를 계속 찾으셨겠네요. 만날 찾죠. 뭐 행색이 말도 못해요. 우리 한 살 어린 아이를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하면 꽤 컸는데 어떤 맡길 때도 없고 그러니까 퍼대기 둘러서 없고 전단지를 버스 타고 가다 내려서 붙이고 하여튼 불광동까지 붙였어요. 아이고. 신림동에서 불광동까지 전단지를 붙였다는 건 너무 엄청난. 그러니까 그 아주 사람이 초죽음이 된 거지. 애는 없고 그냥. 어머니 궁금한 게요. 우리가 아이가 없어졌을 때 그 신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는 경찰서에 돼.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예. 그 경찰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가만히 집 있으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관은 현장에 안 나가보고 올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흘렀네요.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났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뛰어댕겼죠. 이제 그때부터. 그때 더 속상하셨겠어요. 경찰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바로 신고를 해서 거기서 경찰들이라도 이렇게 지금까지 빠르게 수시비를 내려줬으면 됐는데 그걸 그냥 금방 오겠죠. 그러고 우선 그냥 좀 기다려 보라고. 수배 자체도 하지 않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거기에 이제 왔을 정도면 지리감도 있고 연구감도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를 했다면 제대로 그 경찰관이 그 시간에 그 버스가 한정돼 있거든요. 버스 기사라든지 수비회가 알아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실종 같은 경우 하루가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자기 지역만 관할하지 시스템적으로 70년도, 80년도에 전국 그 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고 넘쳐났거든요, 고아원에. 그래서 아이들이 70년도, 80년도 아이들이 고아원에 들어오면 다음날 보면은 거제도 섬에 가 있고 부산, 광주 이렇게 지역에 많이 보냅니다, 인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때 없어졌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이렇게 큰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없어졌으면 바로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 지나면 들어오겠지 하는 그 반응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70년도, 80년도 분위기가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아, 아이들 한 명 없어진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 그래요. 예, 근데 특별히 지금 법이라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림이죠. 법이라도 예. 있었다면 그건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네. 안 하면 경찰들 처벌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제보를 더 많이 바라면서 더 많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늘 힘드시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저기 두성이 그 아이 옆에 친구 아이가 네네. 그때는 어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도 그냥 애 찾는 데만 신경 썼지 뭐 걔 말 안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몇 마디 하다가는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걔가 이제 이사를 가서 네. 안 보이는데도 뭐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걔가 방위받을 나이가 돼서 예. 그럼 한참 뒤에 네네. 이군요. 네.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걔 엄마를. 아, 걔 지금 방위받는데 네. 두성이가 집에 와 있으니까 그 잊어버린 그거를 애를 만호 잊어버릴 때 애를 가서 물어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억은 있죠. 걔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네네네.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말을 하더라고요. 아, 거기가 놀이터가 아니고 빨래도 하고 물이 애들 이게 이 무릎 밑에까지 오는 데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졸졸물인데 네. 거기를 이제 가려다가 파진 데가 있는데 물어놓고 거기에 신발이 빠졌대요. 우리 만호가 한 짝이. 네네. 그래갖고 그걸 건진다고 이제 왔다가 돌고 했는데 절 보고 어떤 할아버지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대요. 걔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좀 더 저기는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만호가 따라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저 시험이 나서 할아버지 이제 하여튼 젊었는데도 시험이 나서 할아버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애들 말로. 수염 난 사람이. 예. 예. 그런데 절 보고 가자 그랬는데 저는 안 가고 만호가 따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도 있으셨다면서요. 저 우리 이우재 골목에 같이 사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있었는데 네. 막 찾아 헤매는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만호 저기 어떤 저기 할아버지가 손잡고 버스 타는 걸 봤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소리는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뭐 비슷한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간 걸 봤나 하고. 네네. 근데 이 두성이 하는 말하고 같으니까 확실한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증언한 거는 당시 상황에 이제 어머니께서 들으신 건데 무심결에 넘기셨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연결을 해보니까 공통점으로 이 목격자들이 본 사람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수염이 난 그 분이 계셨군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이상 굉장히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만약에 조금만 더 네. 빨리 알았다면 네.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는 연구감, 지리감이 있는 분이고 네. 한 번 온 분 같지는 않아요. 예. 거기 와서 운동하고 가는 길에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죠. 먼 곳에 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네. 만호가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손잡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만호도 조금 낯익은 익숙한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럼요. 근데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그 생각이 났는지. 네. 날이 춥고 하면은 가슴이 더 아파요. 예. 얘는 여름에 5월달 이달에 나갔어요. 이달 28일 날. 아, 5월에요. 예. 그래 마음이 아프죠. 날씨가 또 추운
그냥 여름 옷을 입고 나간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안 좋죠. 게다가 이제 신발까지 혹시 안 신었다면 예,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에는 그 당시에 만호군만이 지금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을 텐데요. 이렇게 옷도 변변치 못하게 입고 나간 아들 생각에 아직도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실종된 지 40년이 흐른 만호군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들. 유일한 단서는 과거 기억, 그리고 남겨진 아동의 사진들 뿐이다. 실종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현재 나이에 맞는 얼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3D 몽타주 프로그램 폴리스케치. 과거 사진으로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인 남녀노소 900명의 인상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눈, 코, 입 길이와 얼굴형 같은 신체 특징부터 인상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름살이나 피부색 같은 얼굴 특성도 반영되는 프로그램.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던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실종 아동의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네, 실종 당시의 김만호 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추정한 이 만호 군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부터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만호 군이고요. 외국 기법으로 30년 후의 얼굴을 추정한 사진 지금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제작됐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외국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국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가미시켜가지고 네, 이게 현재 40년이 흐른 뒤에 김만호 군의 모습으로 추정한 예, 사진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이 사진은 이번에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만 하고 저렇게 성장했을 때 기억을 안 해서 글쎄 아버지도 많이 닮은 것도 같고요. 네, 아버님 좀 많이 닮은 것 네. 같아요, 정말.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추정한 사진인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 모습일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호가 실종된 당시 사진을 보면 아버님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모습을 조금 더 기억하셔서 아버님이랑 좀 비슷한 분이 계시다든지 하면 네. 조금 더 그래요. 연결시키기가, 연상하기가 더 좋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지금 아버님 모습 뵈니까 귀가 정말 굉장히 크시고 귀가 굉장히 특색이 있다는 거. 아니 네, 귀는 것 같아요. 만화하고도 달라요. 만화는 이렇게 오막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네요. 귀는 또 약간 다른 달라요. 모습이어서 그래요. 뭐 귀는 네. 안 변한다 하는데 네. 아, 커도 어른이 돼도 이 네. 모양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굴형과 눈매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아버님이랑 아버님, 예, 굉장히 아버님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귀 모양은 또 오히려 어린 시절의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네. 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수사를 하다 보면 네. 그 어릴 적 사진을 많이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미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지금 만호의 어릴 적 사진의 전체 이미지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아버님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시고 좀 제보를 많이 주셔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성인된 사진으로 네. 바로 제보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라든지 없는 네. 분들 또 이미지가 닮았다라고 판단된다면 바로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사진까지 보니까 비슷한 이미지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진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 텐데요. 그 스토리적인 면을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요, 어머님. 네.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만호군의 성격은 어땠는지 성격이요.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네. 조용하고 착해요. 음, 이렇게 말수도 많지도 않았고 네.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은 뭐 웃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네. 말을 그렇게 말수가 많지는 않았던 애 같아요. 어머니 이제 궁금한 게요. 네. 만호가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 같은 거 없나요? 그 만호 저기 우리 시댁이 큰 댁이 서대문이에요. 네. 서대문 독립문 앞인데 그때 당시 이제 거길 자주 데리고 가죠. 가면은 이제 큰 댁에서 이제 놔두고 가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놔두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여다지 개문이 여다지인데 네. 그 이제 고향방인데 그 여다지 문을 타고 신림동 간다고 그러더래요. 버스 탔을 때 그 모습. 예. 버스를 네, 항상 네, 타고 네. 다닌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네. 신림동 가요, 신림동 가요 그러더래요. 그 큰 댁에서 그렇게 걔가 이제 신림동 살았다는 걸 기억을 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은 사실 이제 본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건데 네. 어린 시절에 이런 유사한 뭐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 분은 이제 한번 꼭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미지로 또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만호군 실종 당시의 헤어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위가 이 나이대에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4가지 모습으로 저희가 일단은 비교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다양하게 또 보여드렸는데요. 이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렇게 스타일은 바뀌어도 어쨌든 저 이미지라는 게 저도 이제 몇 번 보니까 생기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어떠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셔도 아직도 조금 어색하신가요, 이 모습이? 네. 가만히 보니까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또 수사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이 하나하나 이런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게 모아져서 만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요. 주변에 유사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성장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혹은 나의 이야기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억을 잘 떠올리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몸이 건강해야 만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적인 순간도 많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희망을 놓지 말고 건강을 잘 챙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분 건강을 더 이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굉장히 40년 가까이 이제 만호를 찾는데 애쓰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이 만호 어머님 아버님이 거의 대부분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오늘까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만호 찾을 때까지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호 만날 수 있도록 잘 서로를 좀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당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아이를 잊어버리고 평생을 이렇게 마음 가슴 아프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 아이를 이제 보고 죽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셔서 힘든 이야기 꺼내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어딘가에 있을 우리 김만호 군에게 꼭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그 이야기 저희가 들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세월이 오래 흘러서 만호야 엄마다. 엄마는 너를 잃고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그걸 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구나.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수색수사라는 게 있는데 전국으로 헤매며 너를 찾고 있다. 얼마나 너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또 외롭게 살았는지.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엄마가 너를 안 찾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너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갔단다. 엄마도 이제 나이 먹어서 너무 힘든다. 만호야 몸은 괜찮냐? 건강은 한지 모르겠구나. 몸 건강 챙기고 엄마 찾아주기 바란다. 꼭 기다리마. 아버님도 한 말씀. 은호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가 힘드는 이거를 보면 몰랐던 사람 그 말은 나는 목에 매서 말 이 사진을 보면 한 번이라도 연락 좀 바란다. 자, 몸 건강히 잘 있어라.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번 순서는 실종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실종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는 물론이고 실종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종 아동 관련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종 아동 관련법이 언제 제정이 됐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1991년 대구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네네. 이 아이들이 2002년에 유골로 발견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그렇죠.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미아 찾기법 해서 법안이 제정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에 부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네. 이후에 이듬해 2004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천 여중생 유괴 살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연달아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종 만들어졌군요. 관련된 네.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05년 5월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법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법이 2005년에 만들어지면서 네. 실종아동 찾기는 경찰에서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가족을 지원하는 일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됐고 네네. 법 제정 이후에도 이제 좀 법을 보완하는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됐던 것이 2013년에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지침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코드아담 제도로 알고 계실 텐데 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아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아동 실종이 어떤 개인의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뛰어보니까요. 네. 우리 실종아동법을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실종아동법의 나이 제한이 우리가 이제 18세 미만인데 네. 굳이 실종아동법에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있고요. 또 하나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그 시간 싸움입니다. 정말 철을 다투는 시간에 지금 우리가 그 IP라든지 또 실종아동에 대한 기록을 떼려면 사건을 접수를 하고 어떤 영장 청구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너무 오래 문제가 걸리는군요. 있다. 네. 왜냐하면 실종아동법은 생명과 직결된 법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개인 위치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실종아동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법률과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도들로 계속 이렇게 보완이 좀 빨리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시간 문제, 시간 타이밍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아이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 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 저희가 직접 노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만 8천 명의 아동들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미발견된 실종 아동들은 910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장기 실종 아동들은 미성년자 성범죄나 그 성매매, 갈취 등 각종 그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종 조기의 신속한 수색과 위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찰이 실종 아동들을 조기 수색하는 데에는 실종 아동들의 그 인터넷 로그 기록이나 그 휴대폰의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의 영장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속한 실종 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인터넷 포털이나 이 게임 사업자 등에게 인터넷 로그 기록이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일선 기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 이 범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위치 정보 수색이나 그 추적 체계의 그 사각지대였던 이 포털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등의 로그 기록 등 IP 정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은 실종 아동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종 기간 최소화를 통해서 장기 실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돼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실종 아동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를 구분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종아동법은 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비롯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 안전행정위원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와 정부 부처가 관련된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실종 대책에 대한 그 주요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것이며 이 국회에서 상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 경찰은 지문을 이용한 사전 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서 그 아동들을 포함한 지적 장애인 등 실종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사전 등록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운영 중인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신속한 실종 확인과 장기 실종 예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실종아동법의 소관부처가 실종아동을 수색하는 경찰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서 실종아동 관련 사업 예산 확보와 실종아동법 개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실종아동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종아동이 단순히 문제 있는 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와 지자체, 나아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한 건 한 건이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실종자 전단과 현수막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국회에서 실종 아동에 대한 예산 확충과 입법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 노웅래 의원을 직접 저희가 만나보고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이제는 워낙 오래 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 법률안에 대한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고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게 1년에 우리가 18세 미만 아이들이 실종된 경우가 한 2만 명쯤 되잖아요. 되는데 그 대부분 요즘에 이제 또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가출을 해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PC방이라든지 또 찜질방에 잠을 자면서 네. 성매매라든지 폭력, 갈취 이런 형사상 어떤 그 법익 침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이런 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이 아이들을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기록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정보통신 위치, 즉 IP를 빨리 확보하면 네. 그 아이들을 빨리 집으로 귀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지금 그 이거 하나 받는데도 사건 접수를 하고 너무 어려워요. 또 영장 청구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뭐 한 달, 네. 또 길게는 2달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개정 법률이 네.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은 뭐 물론이겠거니와 그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찾고 있는 나머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죠. 실종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찾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실종 아동 가족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실종, 최근에 발생한 실종들에 대한 빨리 찾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 실종의 경우에도
이제 조금 예컨대 일제수색에서 수색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된 기관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또 시설들에 그런 관련 제도나 법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실종 가족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은 또 항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기회가 될 때 이런 좋은 의견도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종 가족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일 텐데요. 관련 법들도 맞춰서 개정이 되고 또 주변의 분들의 관심도 이와 맞춰서 더 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법률방송 홈페이지 가보시면 실종 아동에 관련된 정보들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시간 될 때 들어오셔서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그리고 제보 하나가 우리 아이를 또 찾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실종 아동 관련 법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내용 꾸려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2010년 12월 당시 만 10살로 현재 17살입니다.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실종됐으며 오른쪽 손목에 흐릿한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김일영, 2010년 9월 당시 만 8살로 현재 18살입니다. 충남 서산시 강당리에서 실종,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 2006년 10월 당시 만 3살로 현재 14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에서 실종됐습니다. 박동은, 2006년 5월 당시 만 11살로 현재 22살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실종됐습니다. 김만호 군입니다. 1977년 당시 나이 5살이었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됐습니다.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이고요. 특히 귀 모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쪽박귀라고 하죠. 이 귀 모양이 좀 특색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